자, 원리합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갖다 원리합계라고 그래요. 원금. 너희들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 그러면 원금이잖아,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준대, 100원씩. 와, 개 좋아. 이러면서 받겠지. 10% 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 좋아. 이렇게 하면서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얼마 동안 넣어놓으면 1,000원에 대한 이자 100원을 줘서 1,100원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하고, 이제 적금과 예금은 알죠? 적금은 매번 넣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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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렇게.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지. 한 번에 1억, 2억 이렇게 한 번씩 넣겠지. 그걸 우리가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리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자를 주는 거에가 이자를 주는 방법이 이자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이자를 줄 때 너희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어. 우리 시험 문제는 복리만 나와. 왜? 단리는 워낙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주는 방법에는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복잡하냐라고 하면 복리법이 더 복잡하고요. 우리가 실제 계산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 그냥 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제가 쫙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법을 하는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복리법이 더 좋다라고는 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챕터가 무슨 챕터야? 등비수열 챕터잖아. 그렇지? 등비수열 챕터에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함수니까. 근데 얘 단리법은 뭔 함수냐면 그냥 1차 함수야. 촥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지수함수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수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가고 1차 함수는 이렇게 가서 초반에는 비슷하거나 지수함수가 더 낮을 때도 있단 말이야. 초반에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지수함수가 뭐지? 1차 함수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고 얘는 등차수열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준다. 그게 복리법인 거야. 그래서 이게 복리법, 이게 단리법인데 그럼 복리하고 단리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 누군가 물어보잖아? 너희한테 누군가 단리법이 뭐야? 라고 하면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원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겁니다. 원금의 이자만. 한 달이 지나도 내가 100원이면 100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두 달이 지나도 또 100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이해됐나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씩 보고 합시다. 만약에 원금이 10,000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1년마다 한 번씩 10%씩 준다고 합시다. 이자를. 와, 겁나 높아. 요즘 이자 10% 없어. 실제로는 한 3, 4%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인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치? 10,000원을 넣었을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면 얼마를 주냐면 1년이 지나면 그 10,000원의 100분의 10%인 1,000원을 더 주는 거야. 자, 1년 지났어. 내가 1,000원 더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또 1,000원만 주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지.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또 1,000원만 주는 거야. 그냥 그 이자만 계속 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리법이라고 해.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해 준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10 여기도 이제 이율로 바꿔주면 뭐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냥 계속 돈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 돈만 주는 거야. 알았죠? 1년 뒤에 요만큼 주고요. 또 1년 뒤에 이만큼 주는 겁니다. 계속 이자만 주는 거야. 계속 이자만 주는 거야. 이게 1년 뒤에 주는 돈, 2년 뒤에 주는 돈, 그 다음에 3년 뒤에도 다시 똑같은 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럼 우리한테 N년 뒤에도 이만큼 주는 거야. N년 뒤에도 너한테 돈을 이만큼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주긴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NA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스몰 a는 퍼센트야 또는 비율 몇 퍼센트 줄 거야? 0.5% 아니 0.5 줄 거야 또는 100분의 A 줄 거야 이런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1 플러스 N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리법이야.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1차 함수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차함수 늘어나는 거. 단리법입니다. 이게 단리법이야. 그래서 단리법이 우리 책에 소개가 되고 있냐? 저기 나와 있다. 여긴 R이라고 하는 비율로 뒀어. A가 아니라 R이라는 비율로 뒀지. 그래서 A 대신에 R을 써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쓴 거하고 똑같이 우리 책 여기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너한테 지급할 돈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거냐면 첫 번째 A 원금이 있는데 1 플러스 RN, R이 이율이야. 그 다음 N은 횟수인 거야.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저만큼 줄 거야. 이렇게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단리법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단리법을 내냐 그러면 내지 못합니다. 낼 거면 어차피 복리법을 내야 되니까. 아셨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복리법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원금 앤드 이자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뭔 말이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건 당연한데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거야. 내가 100원이 쌓였어. 예를 들어서 10%야. 이런 거야. 내가 10,000원이 됐어.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면 얼마가 되냐면 일단은 뭐 10%면 1,000원이 되겠죠? 10%면 1,000원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이자를 받았어. 잠깐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금은 그대로 10,000원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가지고 1,0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원금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에 이자를 주는 거야. 10%.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이 이자를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원래 첫 번째는 10,000원이었고 단리법에서도 1년이 지나면 11,000원이 된단 말이야. 단리법에서도 당연히 첫 번째 10,000원이고 두 번째가 얼마냐면 1, 1, 2, 3 이렇게 11,000원이 된다고. 왜냐면 1,000원 이자로 쌓이니까. 근데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복리법에서는 잠깐만 요거 2년 지나야 되는데 2년 지나야 되잖아. 12,000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만원, 1,000원. 아, 미쳤나봐. 쏘리?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죠? 10, 100, 1,000, 그 다음에 100원.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되죠. 다시 봐봐요. 이게 10,000원이 있으면 그 10,000원에 다시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데 이 이자에 대한 것도 돈을 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0원에 대한 이자니까 100원이 더 붙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원래 단리법은 계속해서 1,000원씩 더 주는 거니까 이때도 12,000원이란 말이야. 근데 복리법은 이때 딱 됐을 때 12,100원이 되는 거야. 이자에서 지급한 금액만큼이 늘어나는 거지. 단리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또 달이 지나면, 한 달 더 지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10,000원, 다시 1,000원.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100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 그 다음에 여기 100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100원, 10원.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복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건 보여주려고 한 거야. 아, 저렇게 짜짜짜짜 늘어나. 그래서 원래는 단리법으로 하게 되면 얼마? 10,000원, 그 다음에 11,000원, 12,000원, 13,000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10,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13,000원이 되고 다시 걔네들의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 있으니까 훨씬 더 돈이 많아진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들한테 좋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 이런 상품은 별로 없어. 알았죠? 은행에 이런 상품 별로 없어. 그래서 복리법을 보더라도 내가 아까 이런 크로스라인이 있었잖아. 싹 완전히 이게 지수가 훨씬 더 큰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시중은행에서 보통 한 3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복리법 나와도 한 3년 정도, 3년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게 나와 있어, 보통. 그러니까 3년을 넘어가는 복리법은, 복리로 계산하는 은행은 잘 없어. 잘 찾아보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직 식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복리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식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첫 번째 달에 A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 책이 다 스몰 A로 써가지고. 첫 번째 달에 A가 있습니다. 내가 이율이 R%라고 합시다. R% 또는 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R, 보통 비율을 R로 씁니다. R로 쓰면, 자, 첫 번째 달이 됐어. 그럼 나의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더하기 AR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자가 그대로 붙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봐보세요. A 1 플러스 R이 됩니다. A 1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냐? 요게 1개월 또는 1년 후야. 자, 1년이 더 지났어. 1년이 더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 지금 뭐냐면 원금이야. 원금이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R이 되고, 원래 단리법은 원금을 맨날 얘로만 봐. 맨날 얘를 원금으로 보는데 복리법은 뭐냐면, 자, 얘가 원금이 아니라 그 전달에 받은 돈이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어나 있는 돈이 원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0원에서 1,100원이 됐어. 그러면 1,100원을 원금으로 보고 거기다 다시 이율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봐봐라. A의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이 전달 거 원금에 거기에다가 이자를 주는데 얼마만큼 주냐면 R을 곱해서 주는 거지. 왜냐면 100분의 R% 또는 100분의 10% 이렇게 줄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둘이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이 되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네. 한 달이 지났어요. 1 플러스 R입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세 달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제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돼요. N개월이 지났어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직 우리 이거 하지 않았어? 아직 우리 째 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이때 복리지급은 어떻게 되냐면 S는 어떻게 되죠?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게 저 책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리법 계산하는 거. 원리학계는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이자에 지급을 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지우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는 조금 살짝 외워도 낼 정도의 수준의 문제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냈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내신에서만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반드시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나오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거, 부교재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교과서, 부교재에 있는 것만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알려줘요. 이런 거 낼 거야? 이렇게. 알았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만 생각 좀 잘 해보세요. 자, 월 이율이 0.4%입니다. 월 이율이 0.4%면 너무 작아요. 지금 1000분의 4야. 100분의 0.4니까 1000분의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분의 4의 비율.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매월 초, 매월 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내가 계약을 하자마자 매월 초에 10만 원씩 넣는 거야. 뭔 말이냐? 24개월 넣을 건데 이렇게 긴 막대 그래프, 아니 뭐라고 하냐?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내가 처음에 이때 10만 원을 은행에다가 넣는 거야. 10,000원 뺄게요. 10만 원을 은행에다 집어넣습니다. 복리로 계산하고요. 24개월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하면 1개월이 지난 겁니다. 알았죠? 1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개월이 지난 거죠. 뭐라고 해야 하냐면 보통 이때가 1개월 초, 1초. 알았죠? 그 다음에 이때가 1말. 말이란 말은 말일을 말하는 겁니다. 말,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2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말이 1월 31일이어서 1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날은 2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2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많이 중요하지 않는데 얘들이 그 부분을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집어넣냐면 10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칸을 좀 더 키울게요. 왜냐하면 식을 써야 돼서. 여기가 2초 이렇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초에 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1월 31일이 아니라 2월 1일에 돈을 넣겠다는 소리야. 자, 근데 어쨌든 요 은행에 돈을 1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이게 자 10만 원을 오늘 넣었다. 그럼 그게 은행에 얼마 동안 있냐면 24개월 동안 은행에 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을 넣는 게 적금이야. 내가 이번 달 10만 원 넣고 다음 달 초에 또 1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 또 10만 원 넣는 거야. 그럼 돈이라고 하는 이자는 어떻게 쌓이냐면 각 개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다가 10만 원을 넣잖아 1월 초에. 그럼 이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돈을 찾을 때까지. 알았죠? 그 다음 달에 10만 원을 넣으면 얘는 얘대로 불어나는 거야. 쭉 23개월 동안. 얘는 몇 개월 동안? 24개월 동안 은행에 있어야 되고 얘는 23개월 동안 은행에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있으면 3초가 되면 이때 10만 원 넣잖아? 그럼 얘는 은행에 그만큼 더 줄어들어 있는 거야. 한 달 더. 22개월 동안 은행에서 돈이 쌓이는 거죠.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내가 1초에 넣었던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에 몇 개월 있다고요? 24개월 있어요. 그럼 여기가 24초가 되고 24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넣자마자 돈을 찾진 않는다 이 말이야. 1월 1일에 돈 넣으면 한 달은 그래도 은행에 있어야 이자를 줄 거 아니야. 바로 찾아보면 이자 안 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은 있어야 돈을 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여기 때도 돈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24개월 말까지 가서 그 다음날 주는 거야. 2년 있다가 그 다음날 2년 뒤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에 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야 돈이 쌓이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냐? 그러면 이게 은행에 아무튼 몇 개월 있어야 돼. 24개월 있어야 돼. 그게 계약 조건이야. 왜냐면 여기 24개월 돼 있잖아. 이 돈이 24개월 있어야 돼. 중간에 빠져나가면 이자 안 주겠다는 소리야. 24개월 있어야 돼. 자, 보자. 한 달 지났어. 한 달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1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0.004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0.004. 아까 내가 식 이렇게 말했었지? 한 달 지나면 10만 원에다가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1.004. 아까 어떻게 썼더라? A에 1 플러스 R 요거였죠? A에 1 플러스 R.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 사실은 이런 거야. 만약에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1 더하기 0.1 그냥 이렇게 하거든. 아니면 1.1배 이렇게 하거든. 잠깐 이해되나요? 만약에 10만 원인데 0.1% 아니 10% 늘었어요 라고 하면 10% 더 줘요 라고 하면 우리가 1.1배 하면 된다고. 맞지? 1.1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10만 원이 됐어. 원금하고 이자인 거예요. 원금이 10만 원이고 그 10만 원에 대한 0.004가 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리 합계인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자, 1월 초에 얼마를 받냐면 내가 10만 원에다가 1.004를 곱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달, 2달 이렇게 있는 거야. 간격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2달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 10 곱하기 1.004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나? 1.004의 제곱 이렇게. 2달이 지났어요 라고 하면 1.00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달이 지났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 곱하기 1.004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내가 돈을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 끄트머리까지 돈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얘를 야 여기까지 기다려봐 라고 이제 유출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지 봐. 10 곱하기 1.004의 23제곱 이렇게. 23제곱인가? 근데 하나 여기가 23제곱이고 여기 끝날 때는 24제곱이겠네. 이렇게 24제곱. 여기가 왜냐면 여기가 4초일 때 10 곱하기 1.004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24초일 때 10 곱하기 1.004의 23제곱이 돼. 돈이 그만큼 불어있다는 소리야. 이게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지나면 이 돈이 되고 또 한 달 지나면 이 돈이 되고 한 달 또 지나면 이 돈이 되고 이게 24개월이 지나면 이 돈이 된다는 소리야. 아셨죠? 잠깐 이해됐나요 지금?
혹시 이해됐나요? 요렇게. 그래서 원래 10만 원 있는 게 24개월 지나면 10 곱하기 1.004의 2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저 10만 원은 요 돈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내가 2월 달이 됐어. 이제 2월 달이 됐으니까 돈을 한 번 더 넣는 거야. 10만 원. 이제 이게 적금이죠. 자, 10만 원 더 넣었어. 자, 이 돈은 은행에 몇 개월 동안 있게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개월 동안 있지? 23개월 동안 있는 거야. 은행에 23개월 동안 있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적어도 되는 거야? 10 곱하기 1.004에 23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다. 은행에 23개월 2월 달에 돈을 내가 10만 원 다시 집어넣으면 그건 은행에서 이만큼 불어서 나온다는 뜻이야. 자, 내가 3월 달이 됐습니다. 내가 또 돈을 10만 원 더 넣을 겁니다. 이걸 또 다시 이제 몇 개월 동안 있냐면 22개월 동안 은행에다 돈을 맡겨 놓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1.004의 22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은행에는 돈을 몇 번 넣어야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냐면 24번입니다. 왜냐하면 24개월 동안 적립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24번 돈을 넣겠다라는 소린 겁니다. 지금 돈을 몇 번 넣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내가 24초에도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1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1개월 동안 은행에 있으면서 이자가 불겠죠. 그럼 그 돈은 얼마가 되냐면 10 곱하기 1.004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24개월 뒤에 얼마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다. 왜냐면 이 돈은 24개월 때 든 거고 3개월 때, 2개월 때, 1개월 때 든 그 돈들을 다 받아야 내 돈이 되겠지.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게. 자,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쓰세요. 10 곱하기 1.004 더하기 10 곱하기 1.004 제곱 더하기 따다다당 10 곱하기 1.004의 2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한 걸 원리합계라고 그래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자, 얘는 이제 등비수열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공차 1.004 빼기 1분의 첫 항 얘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04 그 다음에 1.004의 몇 제곱? 2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비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공비가 1.004, 1.004, 1.004, 1.004 계속 곱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공비. R-1분의 이게 뭐냐? 첫 번째 항 A 그쵸? 1.004 그 다음에 곱하기 1.004 R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야. 1.004의 24제곱은 1.10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되냐? 혹시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 위에 공식을 보면 이게 공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월 초에 들어가는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그래서 R분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그냥 이 문제 똑같이 넣으면 그냥 공식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다 모를 것 같으면. 됐나요? 이거 계산하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얘가 나왔지? 왜 얘가 나왔지? 왜 얘가 나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복리법으로 10만 원이 24개월 동안 들어가 있으면 10 곱하기 1.004에 24제곱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증가할 때 20% 증가해요. 그러면 1.1을 계속 곱해가는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하신가 모르겠네. 이게 끝인데 우리. 그래서 공식이 매월 초에 넣는 거하고 매월 말에 넣는 게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월 초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는 각자인 거예요. 각자. 알죠? 얘 10만 원 넣고 또 10만 원 넣고 또 10만 원 넣습니다. 각자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는데 괜찮냐?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지? 네. 이게 처음에 이해되면 원래학교가 아니겠죠? 처음에 이해가 되면 원래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버린 사람들도 있어. 너희 선배들도 보면 이 공식을 그냥 외워버려. 그냥 1 플러스 2자 0.004 10만원 1 플러스 0.004 1 플러스 0.004의 24제곱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외워버린 사람도 있어. 그냥 어차피 공식 외우면 다 웬만하면 맞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이 표 그리는 걸. 이 표 그리는 걸 한 번 정도 연습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